안녕하세요. 네. 장이 좀 어수선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토요일날 시작하게 됐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옥중님 어서 오세요. 조윤성님 어서 오세요. 돋보기님, YJK님, 리틀보스님, 안젤리님, 네 반갑습니다. 정명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칸님, 네, 올리브님 반갑습니다. 사가르마타님, 김대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이조아님, 죽바님, 노혜성님,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조아님, 이진성님, 소철님 반갑습니다. 가을국화님. 등대지기님도 계시네. 네, 신가님, 신가님, 그 신가님인가? 네, 자, 하나, 셋, 과장님, 호시우행님, 네, 네, 김지구님, 어서 오세요. 네. 아, 장이 좋아야 되는데 장이 좀 왔다 갔다 해서 다들 좀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시죠? 하늘시연님 안녕하세요. 네, 데비드킴님, 네, 김동민님, 네, 여대경님. 자, 장은 뭐 그래도 우리 또 할 건 또 하고, 네, 오늘이 10월 마지막 강의고 이제 앞으로 11월 두 번, 12월 두 번, 네, 네, 네 번 남았습니다. 포켓데이스님, 그래, PT, PT 좋습니다. 그,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1부는 남겨드리고 2부는 끊었다가 5분 정도, 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2부는 실시간 다시 시작하고요. 2부는 남겨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네, 그, 이제 시작해볼까요? 장이 어려우면, 지수가 안 오르니까 장이 어렵죠? 장이 안 어려우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 지금 막 올라버리면 내년도에 또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무조건 상승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좋게 생각한다면, 지금 안 오르는 것만큼 또 내년에 오를 가능성이 있고, 준비할 시간이 있는 거니까 지금 준비를 좀 잘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장이 어려우셔서 그런지 좀 적게 들어오셨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보면 이제 진위계수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진위계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위계수를 잘 봐야 된다고 했던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공산주의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바꾸지 않습니까? 결국은 진위계수가 너무 음, 1로 가까워지면 안 좋은 거잖아요. 1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진위계수를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산 진위계수든 임금 진위계수든 정치권의 방향은 어떤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어, 자산의 상승을 막으려는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출 규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위계수가 많이 오른다면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거는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레버리지 많이 안 쓰는 게 좋은데 어쨌든 뭐 조심해야 될 때가 왔고 그때는 그때 올라가는 주식이 또 따로 있겠죠. 그래서 긴축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은 진위계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것도 10일 기사인데요. 부의 불평등, 집값 얘기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진다 오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규제들은 계속 나올 거다. 소득 불균형 지표, 자산 부분 진위계수, 이거 보고 정치인들이 그리고 또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진위계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투자하면서 진위계수가 너무 일에 수렴하게 되면 정말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투자한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종목들로 가면 돼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피드백 되는 걸 보니까 운과 실력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만드는 거하고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운과 실력을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게 이제 등대펀드 저번에 했던 건데 참고적으로 등대펀드는 3월 2일 날 시작을 했고 종료 시점은 9월 16일인데 지수가 조금 폭락하기 전이죠. 그런데 이게 작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너무 잘 나와서 좀 제 계좌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류가 있겠다. 원래 제 욕심은 1000만원짜리가 30% 연수익이 돼서 계속 이렇게 복리로 가져가는 과정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70몇 프로가 나와버리니까 좀 제가 좀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료는 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운과 실력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입출금이 없었으니까 기초평가, 기말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계좌지수라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좌지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위에 그 전날과 그러니까 그 전날과 당일날에 그 계좌 비율, 그러니까 분모는 시작이죠. 시작 고정 틀로 놓고요. 분자는 항상 요 셀에 놓습니다. 그렇게 놓고 마이너스 100을 해버리면 정확하게 몇 프로의 수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코스닥도 코스피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코스닥도 고정 틀로 놓고 얘를 비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를 보면 얘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는 거니까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연초나 뭐 어떤 특정 시점을니까요. 이 3월 1일부터 보면 코스닥 지수가 쭉 나오고 계좌 지수가 쭉 나와요. 이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왜 이러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잠시만, 많이 했는데 예, 이겁니다. 확연하게 계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계좌 지수를 우측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우주축으로 놓고요. 계좌하고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요거는 이제 옆에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수익률도 이렇게 직접 그려보시면 계좌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계좌가 올라가요. 단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보통 이게 운의 영역을 그러면 어떻게 빼내면 되냐면 지수가 예를 들어서 2%가 오르면 종목은 정말 마이너스 되는 종목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에 4% 정도 올라요. 그러니까 정말 안 오르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딱 고정되어 있는 회사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2% 오른다면 4%는 운의 영역인 겁니다. 2%가 아니라 4% 정도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런데 떨어질 땐 좀 덜 떨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목표에 도달하면 좀 비중을 줄이고 내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또 빨리 도달하면 그만큼 운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운은 두 가지입니다. 시장의 운과 종목의 운.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항상 그려보면서 시장이 나한테 줬던 기회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수가 빠졌었던 8월달에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요때 또 포트폴리오를 조금이라도 조정했었으면 더 큰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이럴 때 팔면은 이제 올라갈 때 힘들죠. 그래서 시장 수익 그리고 종목이 이제 지금 제 포트는 한 38개 되니까 조금 다른데 이 등대 펀드는 7개, 6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종목 몇 개가 좀 좌우지우지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종목당 뭐 1000만원이면 200만원 안짝을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세에 영향도 안 주고 작은 스몰캡도 살 수 있고 포트폴리오 조정이 원활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사실 작은 금액을 갖고 계신 게 수익률이 좋습니다. 금액이 좀 올라가면 수익률이 통상은 좀 떨어지게 되고 종목이 많아지면 안전해지긴 하는데 조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를 커버하는 거는 에너지를 투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면 그냥 ETF 사는 게 다 맞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갖다가 다시 아까 했던 대로 그려보면 요런 것들이 다 의미가 살아나요. 이게 하락 시점에. 하지만 올라갔던 것도 살아나고요. 그래서 종목 피킹이 되게 중요하고 그때마다의 어떤 걸로 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조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면 어떤 패턴은 일정하다, 패턴은 똑같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일별로 한 건데 이게 제 계좌 중에서 유일하게 입출금이 없었던 계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월별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2011년도부터 데이터가 돼서 지금 9월까지 데이터가 된 건데 이거 역시도 움직이는 게 지수가 올라갈 때 좀 올라가고 여기 올라갈 때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 지수가 뭐 20% 작년에 뭐 30% 이렇게 올라가면 종목 수익률 60% 정도까지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시장이 주는 겁니다. 시장. 그래서 작년은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수가 너무 좋았어요. 지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빼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자기의 실력과 운을 구별해 놓으면 내가 앞으로 실력을 좀 더 여기서 키워야겠다. 나는 내가 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실력이 좀 쌓이고 있네.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되고 그런 만족감들이 또 동기부여를 하니까 우리가 운과 실력을 좀 구분해야죠. 운 때문에 막 굉장한 많이 수익이 나왔으면 역으로 조금 조심하시고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너무 자만하시면 또 다음번에 또 다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